네, 안녕하세요. SK 오션플랜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가 오늘 자, 이런 윗꼬리를 달고 조정의 흐름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정세가 좀 더 깊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보자. 반대로 얘네들이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차트상의 움직임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을 파악해 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K 모션 플랜트가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줬죠. 자, 그러면서 상승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눌릴 수 있을 것이다. 뭐 물론 그 전에도 반등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조정 없이 바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든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여기서 조정의 움직임, 뭐 박스권 상단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이 계속 들어온다라면은 뭐 박스권 상단이 아니라 그 전에 다시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준다. 뭐 중간중간 매도하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매수하는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인들도 뭐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매수 쪽에서는 뭐 IM증권, SK, 삼성, LS증권, 하나증권, DB증권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사용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매도 쪽에서는 한국투자, 미래에셋, 유진투자, 신한투자, 멜리리니치 이런 식으로 외인 쪽에서 사용하는 증권사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 IM증권 같은 경우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확 들어와주는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죠. 얘네들은 여기를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돌파를 해주니까 싹 들어와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정의 움직임에서 빠져나간 움직임이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상승을 좀 예측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고,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놨다. 그리고 상승을 하니까 비중 조절하면서 살짝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간 물량에 비해서 이때 모아놓은 물량이 훨씬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에 있을 때 그리고 박스권을 벗어나려고 할 때 다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이 보여줬다. 그리고 박스권 중간에 있을 때 중간중간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도 잘 보여줬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LX증권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죠. 뭐 중간중간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줬지만 이때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양이 나갔다. 즉, 이건 비중 조절의 움직임이지 뭐 빠져나간 움직임은 전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다시금 매수를 해주는 움직임들이 잘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보면은 뭐 한국투자 같은 경우에 이 박스권에 있을 때 오히려 얘네들은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줬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니까 다시금 상승세를 탈 때 들어와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고, 미래에셋도 보면은 얘네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움직임,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줬고, 자, 박스권 돌파 전에 이렇게 싹 들어왔다가 돌파하고 나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수익 보고 나가는 움직임
보여줬다. 신한투자 같은 경우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해주는 움직임이 좀 강했죠. 근데 중간중간 매수해주는 움직임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를 쭉 해줬다. 이때 상승시키면서 들어왔다가 쭉 빠져나가고 다시 상승시키면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오히려 손해보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절대 손해보면서 움직이진 않죠.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 어차피 이 앞전에 모아놨던 물량들을 빼내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오히려 오늘 조정에 있을 때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상승시킬 때 오히려 수익 실현하고 이제 이런 곳에서 다시금 들어오면서 또 다시 이런 상승세를 좀 먹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메릴린치까지 한번 보면은 얘네들도 박스권에 있을 때는 계속 뭐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하면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다가 확실하게 여기를 돌파하고 나니까 딱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는 움직임 보이죠. 이때 물량을 한번 좀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기관에서는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줬다가 상승할 때 오히려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는 느낌 보여주고 있고 외인들은 이런 곳에서 오히려 상승 전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좀 끌고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뭐 22,500원 이 구간까지 살짝 눌릴 수 있을 것이다. 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여기까지 안 가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관과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이 조정의 구간, 뭐 22,500원 근처에 왔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면은 여기서 찍고 반등하는 움직임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매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인, 특히 이런 곳에서 들어왔던 기관, 그리고 이런 곳에서 들어왔던 외인들, 얘네들이 수익 보고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일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특히나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이게 수익을 좀 쌓아갈 수 있다. 이 노란색 신호가 뭐길래 그러냐?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있는데 이 파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고점 구간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 신호와 함께 그러면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을 매도 구간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수급이 살짝 빠지니까 쭉 조정의 움직임 나왔다가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여기서 다시금 기관과 외인들의 돈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호들과 함께 뭐를 확인하면서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이 SK 오션 플랜트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다시 SK 오션플랜트 얘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 목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다.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 잘 나와줬고 거래 대금도 잘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 잘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걸 한번 월봉으로 살펴보자. 지금 자,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 그리고 고점인 이곳에 자, 22,500원이 앞에 만들었던 고점 구간이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다가 돌파시키는 움직임까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대금도 잘 붙어주는 모습 잘 나와주고 있다. 지금 상승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이 앞에 고점 구간 31,750원, 뭐 32,000원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또 여기서 판단한 다음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면은 목표가 갱신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갱신하면 될 것이고 뭐 조정이 나올 거다 하면은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 지켜나가면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를 32,000원으로 잡고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32,000원이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 어떤 변수가 나오든 대응을 안 하시려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우리 이 변수에는 필히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대응만 잘하더라도 우리 수익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변수에 맞춰서 대응을 꼭 해주셔야 되고 뭐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나온다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자,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대응 방법들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자, 이거는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이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러한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